네, 다들 반갑습니다. 10시니까 바로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가 한 달 동안 미국 출장을 갔다 와서 CES도 너무너무 성공적이었고 저희가 뭐 소프트뱅크, 뭐 메타, 브라이즌, 미국의 큰 대기업들과 저희 메타버스도 연결되고 말씀하셨나요? 음, 메타버스는 메타버스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참고로 저희가 한 거의 12년 정도 전부터 꿈꿔왔던 플라토 스쿨의 어떤 그 시작이 메타버스랑도 이 연결선상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초등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메타버스, 디아더 등등등 여러 가지가 유기적으로 이제 이게 되면서 올해 9월 개강을 목표로 플라토스쿨 설명회를 오늘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 있었던 학교와 차원이 다른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화면 공유를 해야겠죠? 일단 뭐, 자, 이거 오랜만에 했으니까 쇼. 화면 공유가 뭐였죠? 오랜만에 했으니까 맨 밑에 비디오 세팅 계단의 세 번째. choose 어디지? 제가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다. 오케이. 자, 쉐어 스크린. 이게 아닌데. 잠시만요. 조금 오케이. 있구나. 자, 프레젠트 다 됐습니다. 일단은 다른 분들 다 소리를 제가 줄일게요. 뮤트. 다른 분들 다 뮤트하고 뮤트. 각자 소리를 다 죽여주세요. 예. 예상홍님 뮤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네임 프린 다른 분들 예. 오케이. 뭐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네. 쉐어. 다 보이십니까? 그 채트도 있으니까 채도 제가 켜놓을게요. 일단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을 올려놓으시면 그 후에 제가 다 답변을 해드리겠고요. 일단은 자, 네, 플라토 스쿨 여기 밑에 보시면 The Most Innovative School in the World라고 이제 써놨죠. 이게 저희의 어찌 보면 슬로건입니다. 가장 혁신적인 학교를 한국에 만들어라. 이게 어쩌면 제가 하버드를 나온 이유, 제 사명인 것 같아요. 이게 12년 전에 문득 든 생각인데 이거를 항상 잊지 않고 있다가 이제서야 이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뭐 다 아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전직 교사가 수년 동안 성범죄를 일으키다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는 참 안 좋은 소식이고요. 미국식 홈스쿨링이다라고 하면서 월 1,500만 원 그러면서도 상습 폭행을 한 분이 잡히셨어요. 3개월에 4,500만 원. 정말 대단한 1월 24일자 기사고요. 더한 거는 이제 더 글로리라고 송혜교가 나온 그 드라마 아시죠? 거기서 밝혀진 학교 폭력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 우리가 N번방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학교 폭력이 재미나게 2020년도에 5,555건 이건 무슨 뭐 웃기네요. 2021년 6,823건으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는 주는데 문제는 더 커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코로나 중에도 이렇게 학교 폭력이 많아진 거는 왜일까요? 모르겠네. 참. 저는 이제 보면 중학생이 모텔에서 동급생을 옷을 벗기고 생중계하는 30여 명이 지켜봤다. 이게 중학교가 이게 대한민국 범죄자 양성소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공교육 특히 중학교 때부터 저도 개인적으로 이 잠실 운동장 옆에 있는 신천중학교를 예전에 나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욕은 제가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욕을 아주 나쁜 말을 쓰는 욕을 중학교 때 마스터한 저로서 중학교 때 못된 것들을 많이 배우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공포의 10대들, 40대를 모텔에 불러 날라차기, 폭행 영상도 퍼뜨린. 네, 그렇고 뭐 한국의 1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고교생이 성인을 고용해서 필로폰을 구매한다라는 정말 이 미국 기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놀라운 속도로 한국의 10대 미성년자들이 미국의 범죄를 따라하고 있다. 네, 다들 뮤트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교사 노트북을 해킹해서 답안을 빼돌린 10대들. 무서운 세상. 이거는 뭐 범죄죠. 이러한 것들이 지금 바로 작년 크리스마스 이틀 전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예전에는 뭐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을 많이 때렸는데 요즘은 이제 바뀌었어요. 학생들이 선생들을 너무 폭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과 턱을 주먹으로 가격. 그래서 교사가 학생을 고소하는 웃기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룸카페, 만화 카페, 네, 여기는 커피를 파는 카페가 아니라 중학생부터 성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그 교사 선생님 없이 자기들끼리 스스로 독학으로 스스로 체험, 자기주도 학습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만화 카페, 밀실에서 성행위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저도 같은 그 만화방 다니던 사람으로서 이거를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참 대단합니다. 결론. 한국 중고등학교에서 가서 더 나쁜 것을 배우면 배웠지 지금 과연 대한민국 공교육에서 여러분이 아이를 보내서 얼마만큼 아이가 인성이 파괴되지 않고 아이들과 좋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질문이 왜 교장, 교감, 심지어 제가 최근에 만난 강남 경찰서의 한 그 경찰서죠. 경찰이죠. 이분도 자녀를 미국에 유학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찰도 미국에 유학을 왜 시킬까요? 한국 공교육에 대한 그들만의 실망감이 쌓이지 않았을까. 자, 보면 이게 올해 1월 25일자 기사인데 스카이를 붙고도 의대로 다니다가도 의대로 그러니까 서울대를 다녀도 이제는 서울대가 목표가 아니라 의대가 목표가 되어버린 세상이 아닌가.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군인 의사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닌가. 결국 현재 여러분들이 시키는 모든 교육의 끝은 우리 아이 의사 만들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지방대는 지원자가 0명입니다. 지금 14개 대학, 26개 학과. 결국 지방대학은 가나마나 이제 폐교가 이제 미래의 이거죠. 폐교 급증. 여기 보시면 경북 도내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32개. 이건 뭐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저는 이걸 이제 이런 도표를 만들어 봤어요. 삼각형인데 대한민국의 1% 정도 학생들만 뭐 스카이 포함, 제가 뭐 여기 카이스트나 포항공대도 넣어서 일단 그 가장 1% 뺀 나머지 99%는 여러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셔요. 서울대나 이쪽 최고 아니면 나머지 99%는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한국 사람들 인식 자체가 너무나 1등만을 중요시하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럼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아이가 1등을 못하면 여러분은 행복하지 않고요. 여러분의 아이가 1등이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의 아이는 이 99%로 인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흑백 논리죠. 1등이 아니거나 99%이거나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인성이 파괴되고 아이들이 비교되고 하기 때문에 이 구조에서는 여러분의 아이는 정말 행복해질 수 없어요. 여기가 되지 않으면. 즉 대치동에 살아도 1등급이 아니고 1등이 아니면 불행한 아이들입니다. 이게 지금 극명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라는 것이죠. 결론, 대한민국은 오직 1등만 칭찬받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비교당하고 서열에 따라 계급장이 나뉘게 되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뛰어넘는 대한민국도 카스트 제도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양반 쌍놈 사라졌나요? 저는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등만 양반이 되고 스카이를 나오면 양반이 되고 스카이를 못 나오면 쌍놈 취급받는 그게 저는 대한민국이지 않나 라고 감히 제 의견을 한번 밝혀봅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유학을 보내면 모든 게 해결될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교육이 그러면 완벽하냐? 미국은 문제가 무지막지합니다. 지금 6년 만에 21만 명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한국도 많이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사만 봐도 지금 미국이 마약으로 붕괴 중이고요. LA나 지금 최근에 제가 미국 가서 홈레스가 너무너무 많은데 홈레스들이 이제 돈을 받거나 하면 대부분 마약을 합니다. 근데 이게 비단 마약 장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대형 약국들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마약성 진통제를 팔아야 돈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작년 8월 18일자 기사거든요. 8,500억에 벌금을 냈는데 여기 보시는 이 친구들이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펜타닐을 과다 복용해서 사망한 이들의 사진이 전시에 놓여 있는 미국 마약 집행청 본부의 얼굴벽이에요. 그만큼 물 좀 마시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마약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절제력이 없고 미국 친구가 야 이거 한번 마약 해봐라고 했을 때 그걸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오히려 일찍 마약에 접할 수 있는 곳이 미국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미국만이 답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미국에서 23일 날 출국을 했는데 22일 날 10명이 총기 사고가 LA에서 났고 그 다음 날도 또 10명이 사망하는 지금 1월 1일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난사 사건이 30건입니다. 즉 미국은 지금 1월 1일부터 매일매일 총기 난사 사건이 하루에 한 건씩 일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23년에만 지금 일어났던 23일까지 1월 1일부터 1월 23일까지 일어났던 총기 사건이에요. 지금 큰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14년, 15년 이렇게 쭉 가다가 웃긴 게 여러분 코로나 때 급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훨씬 더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 그리고 2023년 벌써 38건으로 이제 시작을 달리고 하고 있고요. 최근 5년간 보시면 학교에서 이 교내에서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만큼 미국 내에서 어떤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특히나 요때 코로나 때 아주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게 도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인종차별이죠. 아시아인으로 태어나지 않기를 하버드대가 이런 인종차별 그래서 2021년 최근에 하버드가 이 인종차별 때문에 크나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제 모교이지만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게 하버드나 아이빌리그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인종차별이 굉장히 가슴 깊이 박혀있는 곳들입니다. 저도 경험을 한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방과 후 활동이 없어요. 보통 3시에서 여기서 보면 4시 정도는 다 수업이 끝나고 애들은 그냥 방치가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들이 많아서 자기 시간을 절제하지 못하고 어떤 우르르 몰려다니게 되면은 미국도 오히려 한국보다 더 위험한 양날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미국에서 야동을 보는 나이가 10살도 되기 전에 접하는 게 15%고요. 보통 첫 시청 평균 연령이 12세예요. 보통 우연히 봤다 58%. 인터넷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나 뭐 트위터 보시면 야동 천지입니다. 예전에 저 때만 해도 세운상가를 가서 이렇게 뭐 비디오 테이프를 구해야지 되던 그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특히나 미국은 그냥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만큼 뭐 이거는 뭐 미국만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 결론. 미국은 좋은 지역, 좋은 학교가 아니면 더 위험합니다. 즉 돈으로 단단히 무장하지 않으면 총기 구매도 쉽고 마약 구매도 쉽고 이건 뭐 더 위험한 곳이다. 그래서 빈부의 차이가 너무 극대화되어 교육도 빈익빈 부익부 세상이 천조국 미국의 민낯이 아닐까.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등록금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싼 게 비지떡이고 비싼 게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등록금을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2022년 6월 작년 6월 말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인데 평균적으로 100에서 200만 원이 제일 많죠. 407개. 100만 원 미만이 300개. 200만 원 이상이 34개. 300만 원 이상. 유치원 정도의 아이들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이 300만 원짜리가 2개나 있다라는 거. 일찍부터 교육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쓰는 거죠. 이거 보면은 200만 원이면 연이면 2,4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거는 연이면 3,600만 원. 근데 이거를 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본주의 세상에서 내 아이가 좀 더 고급진 환경에서 공부를 시키겠다. 이게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 한국이 잘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만큼 부자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건데 대부분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막 이쪽에 있는 분들이 여기를 욕하는 거죠. 이거 귀족 교육이 아니냐. 이게 내가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벤치를 못 모니까 벤치 타는 사람들 옛날에 저희가 학생 때 애들이 막 못으로 벤치 긁고 다니는 애들이 있거든요. 내가 벤치를 못 mon다고 해서 남의 벤치를 긁거나 비판하는 것은 지극히 안 좋은 거죠. 그건 공산주의입니다. 예. 내가 못한다고 해서 남도 못해야 된다. 이거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지극히 그것을 지향하고요. 민주주의, 자본주의는 내가 번 만큼 그만큼 아이한테 투자하겠다라는 것은 그 부모의 결정인 거죠. 내가 하지 못한다라면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한국에서 제일 비싼 일반 고등학교 가격들인데 왼쪽에 보시면 민족사관고가 2,600만 원, 청심국제고가 1,759만 원. 근데 이게 아마 요게 다가 아니라 또 따로 붙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복초등학교, 야,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되게 돈이 안 들었는데 이제는 1,300만 원 정도가 드네요. 제가 경복초등학교를 나왔고 여기 신천중학교는 없네요. 신천중학교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한신초등학교도 1,000만 원이고 개성초등학교도 1,000만 원이고 이런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1,000만 원 이상 되는 학교들이 이게 2017년도 거예요. 벌써 6년 전 데이터입니다. 자, 이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저는 교육은 서비스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한국의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더 양질의 교육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볼게요. 사교육비. 여기 2021년 자료인데 보시면 평균 9.9만 원, 뭐 가구 소득이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가구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자일수록 더 많은 돈을 교육에 쓰는 거는 당연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인천 송도에 있는 작년 8월달 기사인데 최대 위기에 이게 학비만 5억 7천만 원이에요. 야, 엄청나죠?
근데 물가가 상승을 했고 5억 7천만 원 귀족 학교 이렇게 여기선 귀족 학교라고 마치 이게 뭐 나쁜 뭐 귀족은 다 잡아 넣어야 되나요? 저는 마녀 사냥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꼭 굳이 귀족 학교 금수저 전용이다라고 해서 이제 써놨는데 여기 보면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배우 전지현 자녀 다녀 이거는 마녀 사냥이 아닌가 싶어요. 이 박준철 기자가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자유민주주의에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5억 7천만 원짜리 학교가 나왔구나라고 저는 인지가 되고 그만큼 돈을 낼 수 있는 한국의 학부모들이 많이 생겼구나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해나 다른 데 가면 훨씬 비싼 학교 많거든요. 그래서 비싼 학교가 많아진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선택의 폭이 늘어났다라는 거고 경제학을 공부한 저로서는 그만큼 이 고퀄리티, 고급의 양질의 교육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구나라고 받아들입니다. 보시면 여기 뭐 한국국제학교 제주 등등등 나오죠. 여기 대구국제학교만 해도 연 2,800만 원, 서울 외국인학교 2,800만 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어때? 네, 똑같지만 쓴 정도야. 여기 지금 누가 신용님 이거를 뮤트로 해주셔야 돼요. 뮤트로. 이게 누가 지금 소리를 뮤트로 다 해주셨나요? 네. 네. 계속 할게요. 보시면 기숙사비가 2,300만 원. 기숙사비만 학비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쪽에 보이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들이 들어가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최대액 유치원이 얼마죠? 일시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유치원만 3,600만 원, 초등학교 3,600만 원, 중학교가 3,900만 원, 고등학교가 4,300만 원. 한국이 정말 잘 살게 되었어요. 네. 이렇습니다. 대구국제학교, BHA 국제학교, 국제학교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한국의 대안학교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만큼 선택의 폭이 공교육에 실망한 분들이 이러한 시장이 형성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해외 보내니 한국에 있는 고급 학교를 보내겠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제주 영어 여기 보면 브랭섬 6,300, 여기 세인트 존스 베리 아카데미가 4,899, 한국 국제학교가 5,200. 근데 보면 한국 내국인 비율이 거진 다 90%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기숙사 비용, 통학버스 이용료 등등은 제외된 비용이에요. 네. 그렇죠? 잠시만요. 여기 누가 뮤트로 해주셔야 돼요. 뮤트로. 네. 뮤트로 해주셔야 되고 일단.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천만 원 들었어요. 등록금보다 비싼 재수학원비.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는 말이 재수하면 재수 없다. 이게 보면 재수도 돈의 경쟁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못 들어가면 재수를 1년, 2년 하면은 보세요. 2년만 해도 4천만 원이에요. 결국 학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화폐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렇게 미국 대학교 이건데 결국 핵심은 빨리 대학을 졸업을 하면 할수록 좋고 빨리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좋은 건데 재수해서 대학 입학이 늦어지면 대학 졸업이 늦어지고 물가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즉 재수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돈 벌 수 있는 기간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너무나 힘든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포인트는 빨리 대학을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더 좋다. 예를 들면 뭐 외국 기업도 가보고 세계 여행도 가보고 빨리빨리 세상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대학 졸업장을 따는데 4년, 6년, 7년 쓰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보시면 요거는 국내 주요 사립대 외국인 유학생 현황인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보시면 점점 외국인 유학생이 늘고 있고요.
지금 대전에 보면 19개 대학교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아는 지인분이 말씀해 주신 건데 30%가 유학생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 친구들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보고 온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없으면 국내 대학이 망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한국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이미 국내 대학들은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답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녀가 동남아시아 친구들이나 중국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하고 싶으시면 국내 대학을 진학하시면 됩니다. 그럼 답입니다. 그러면 많은 동남아시아 지역 친구들을 사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 대학을 선호하는 게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들이 충당하고 있다는 점. 네. 자, 대한민국 졸업장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미 한국 대학교는 동남아시아와 중국 친구들이 유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아이들과 많이 나온 한국 대학 졸업장인 경쟁력이 있을까? 저는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카이가 아니면 1%가 되지 않을 거라면 빨리 저희 플라토 혁신 스쿨이 아니면 어쨌건 다른 나라의 대학교 졸업장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여기 보겠습니다. 가장 비싼 미국 보딩스쿨 등록금들과 학교 이름이에요. 여기 보면 필립스 엑시터, 필립스 아카데미 앤도버라고 하는 이게 두 형제가 만든 학교인데 여기가 제일 좋은 미국에서 고등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그로튼, 세인트폴, 디어필드, 로렌스빌, 밀튼 아카데미, 초 로스미 여기는 홍정욱 선배님이 나온 학교죠. 여기가 다 유명한 학교들인데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학생들이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고요. 여기에 또 등록금도 비싸고 여기 들어가는 친구들은 결국 어찌 보면 돈도 많고 준비를 많이 한 친구들이 갈 수가 있는 구조죠. 플라토 스쿨, 플라토 중학교에서도 여기 가고 싶다 준비가 가능합니다. 여기는 이제 그 뉴욕의 제일 유명한 엘리트 스쿨들이에요. 스펜서 스쿨, 호레스만, 여기 달튼 스쿨 다 유명한 학교들인데 보시면 대학교 등록금입니다. 이게 지금 거의 7천만 원, 8천만 원 되는 고등학교인데 지금 미국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보다 훨씬 더 비싼 등록금을 줘야 이런 좋은 고등학교를 갈 수 있다는 거죠. 대학 등록금이 1980년대부터 지금 쭉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결국 미국 대학교들이 물가 상승에 맞춰서 지금 이게 CPI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많이 이득을 내어야 자기네들이 운용이 되기 때문에 미국 대학 등록금은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물가 상승을 대비해서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컬럼비아 대학교가 72,000불, 하버드가 68,000불, 제가 대학교 다녔을 시절이 29,000불이었어요. 그러면 거의 지금 2배가 넘게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죠. 딱 한 20년 만에. 여기 보시면 6만불 다 이 정도로 보입니다. 그죠? 또 다음 장. 이제 이게 보시면 아이빌리그의 그 대학 등록금이 이제 어떻게 변했는가 2006년 때부터 제가 이제 97년 졸업이니까 좀 더 전이겠죠. 그때부터 쫙 올라간 거예요. 지금 콜롬비아와 브라운, 유펜, 하버드, 다트머스, 예일 아이빌리그가 다 나와 있는 건데 이게 연도별로 등록금이 얼마나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지 지금 거의 다 6만 불 때면요 여러분 여기다가 기숙사비 더하고 하면은 거의 1년에 8만 불, 9만 불 생활비까지 하면 거의 1억 2천이 깨지는 돈입니다. 그러면 4년이면 4억 8천, 5억에서 6억 정도가 있어야 미국 아이빌리그 졸업장을 딸 수가 있죠. 이 금액이 없다. 이 금액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플라토 스쿨에서 플라토 대학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건 좀 더 보여드릴게요. 어쨌거나 이것도 가장 값비싼 50개 대학. 여기 시카고 대학교가 8만 불 이미 깨버렸죠. 요 장표가 있고요. 자, 한국 대학교들은 그거에 비하면 정말 저렴합니다. 예. 10분의 1 가격이죠. 10분의 1 가격.
근데 결국 이게 보면 제가 눈으로 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삼성, LG에 입사하기 위해 이제 내야 되는 어찌 보면 그런 입사 비용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고대 연대만 해도 1,200만 원이 넘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의 어떤 학비는 미국의 10분의 1이 아닌가. 예. 너무 싸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과연 이 정도 비용을 해서 경쟁력이 있는 아이들을 만들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는 결국 뭐냐, 미국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미국 등록금의 10분의 1 가격이기 때문에 싼 게 비지떡이고, 과연 이 금액으로 4년간 졸업했을 때 경쟁력이 있을까? 외국인들이 봐서는 한국 대학교의 졸업장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가격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써가지고 뭘 배울 수 있을까? 학교 측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거 받고서 얼마만큼 양질의 고퀄의 교육을 요구할 수 있을지 전 모르겠어요. 결론, 미국 대학 등록금과 보딩스쿨 비용은 일반인에게 너무 부담스럽다. 결국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으로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는 없을까라는 게 이제 저희 플라토의 명제였죠. 저희는 혁신 스쿨, 가장 혁신적인,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스쿨을 만들자. 그게 저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가장 혁신스러운 교육이 가장 비혁신적이다라는 슬픈 거기에서 이제 만들었고, 플라토 스쿨은 이제 플라톤, 이제 소크라테스의 제자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 그래서 중간에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근데 재미난 게 아카데미라는 낱말, 학문, 그죠? 아카데미를 만든 단어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아저씨예요. 소크라테스. 그래서 저희는 플라토 스쿨, 미네르바는 이제 신의, 그리스 신의 이제 그거에서 한 거고, 저희는 그리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어찌 보면 저는 이 세 명에서 많은 부분 대학의 원형이 나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우를 밝히고 또 철학과 다양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는 플라토 스쿨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저희 플라토 스쿨의 가장 큰 목표는 여러분 학생의 행복입니다. 이게 유키 소노마가 지은 이 책이기도 한데 인생 최고의 가치, 행복에 대한 책이 나왔죠. 학생이 공부가 지긋지긋하게 실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평생 호기심을 갖고 공부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저희 플라토 교육의 목표예요. 건강하고 행복한 자녀로 공부를 즐겁게 평생 호기심을 갖고 살게 하는 것. 그게 비전. 저희 비전은 세계 최고의 혁신 스쿨을 대한민국에 만들자.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만들자. 이게 그거고요. 진짜 글로벌 인재를 만들자. 예,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저희는 플라토 스쿨 학생들은 졸업 전에 27개국 유럽 국가 탐방, 미국 50개 주 탐방이 기초입니다. 8개에서 10개 외국어, 생활 외국어를 마스터하고, 플라토 대학은 16개국에서 4년간 글로벌 체험을 하고 졸업합니다. 진짜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것이죠. 그 뒤에 뭐 사고력, 협동 등등 나오는데 이건 좀 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저의 비전, 미션은 세계 최고의 혁신 스쿨을 만들고, 대한민국 작은 땅덩어리, 그걸 또 반으로 나눈 남한에서 태어났지만 전 세계 누구보다 전 세계를 품은 인재를 10대 때 이미 완성을 시켜서 20대에 들어가게 하자.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금 그 어떤 나라의 학교도 갖고 있지 않은 저희만의 차별점입니다. 호기심을 심는 교육이고요. 미국 사람들의 호기심이 얼마나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 하는 열정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몇 배는 되어 보였습니다라고 MIT에서 교수, 박사 학위를 하신 분의 실제 이야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 앨런 머스크, 제프 베조스, 아마존 회장님, 우리 페이스북 만든 마크 zuckerberg, 그리고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 제가 존경하는 우리 형님, 애플 형님. 저희의 목표는 함께 협력하는 사고력이 깊은 혁신적인 천재, 사고력이 좋아야 사고를 칩니다. 이 사람들처럼 일찍 사고를 칠 수 있게, 그런 혁신적인 천재, 여러분의 아이. 저희는 1등은 여러분 전혀 의미 없는 거고요. 1등은 없어요, 세상에. 오늘 1등이 꼭 내일 1등이 되라는 법이 없거든요. 대한민국 교육 1등 교육은 저는 실패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전 잠실고등학교에서 수학 40점 받은
멍청이였어요. 수학 멍청이. 예. 그냥 제가 한국 고등학교 나왔으면 저는 수학 못하는 멍청이로 졸업을 했을 겁니다. 근데 미국 가서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죠. 자, 당신 자녀를 위해 어떤 교육을 원하시나요? 저희는 미래의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 보여드릴게요. 자, 플라토 중학교, 플라토 고등학교, 플라토 대학교. 저희는 3가지 스쿨이 있습니다. 뭐 여기 똑같은 건데 좀 더 들어간 거고요. 저희 차별점은 첫째, 8개에서 10개 외국어 생활 언어를 노출을 시켜서 기초적인 거예요. 완벽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아랍 사람을 만났을 때 아랍어로 고맙다, 잘 지냈느냐, 환영합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포르투갈어, 불어, 독일어 이거를 10대 때 충분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 전에 30개국, 이게 27개국 이후에다가 저희가 3개 더 넣은 거예요. 유럽 탐방, 졸업 전에 미국 50개 주 탐방을 함으로써 자부심을 심어주는 거죠. 그 어느 누구도 지금 대한민국 민사고는커녕 체도익도 하지 못하는, 그들이 하지 못하는 체험을 미리 심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플라톤은 어느 나라 학교인가요? 미국 학교입니다. 제가 국적이 미국이고요. 미국 Department of Education에 정식 등록해서 중고등학교, 대학교로 이어지는 저희가 지금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나 시애틀 이 둘 중에 하나로 등록을 해서 미국 대학교로 인가를 받기 때문에 미국 졸업장을 받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보시면 저희 플라토 대학교 같은 경우는 16개국의 캠퍼스를 만들어서 4년 동안 16개국을 체험을 하고 3개월씩 졸업을 하는, 미네르바 스쿨이 7개국인데 저희는 16개국으로 합니다. 여긴 지금 G20에 있는 국기들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래서 16개국을 3개월씩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면 시애틀에 있는 모든 본사들,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아마존 본사, 포켓몬스터, 보잉 실제 투어를 다 다닙니다. 기업 탐방을 하고 거기에 있는 대학교들과 또 방문도 하고, 실제 디지털 노마드라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 노매드로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하버드는 4년 동안 보스턴에 처박혀 있어야 되죠. 저희는 전 세계를 다닙니다. 다음. 그럼 저 교사는 몇 명이 되냐 했을 때, 플라토 중고등학교의 경우 한 명의 교사가 담임제인데요. 10명에서 최대 20명까지 관리를 하게 되고, 선생님들은 이러한 최고 명문대 출신들로 저희가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커리어 센터들이 있어요, 각각. 그래서 이제 하고, 국내 교사일 경우 해외 석사나 박사학위 중심으로 진행해서 무조건 해외 경험이 있는 교사들로 대부분 배치를 시킵니다. 근데 코딩이나 외국어 등 굳이 명문대 출신보다는 전문 인력이 필요할 때는 뭐 굳이 학벌이 중요하지 않겠죠. 플라토는 졸업식도 다릅니다. 졸업식 행사 때 학생과 부모를 롤스로이스를 타고 졸업식에, 이게 뭐 길진 않을 거예요. 한 뭐 몇 분 정도만 싹, 행사장부터 주차장까지. 근데 이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 어찌 보면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자동차가 우리한테 주는 어떤 그 상징성은 세계 최고의 명예잖아요. 이러한 거를 타봄으로써 졸업 전에, 졸업을 함과 동시에 자부심을 갖게 하도록, 저희는 자부심을 심어주는 게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학교가 해줄 수 없는 독특한 체험을 시켜주고자 하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개에서 10개 정도 생활 외국어인데, 영어, 중국어, 스페니쉬, 일본어, 포르투갈, 독일어, 아랍어죠, 프랑스어, 러시아어, 뭐 코리안도 여기 들어있는데, 이것만 9개예요. 이것만 해도. 이 정도의 그 언어를, 기초 생활 언어를 저희가 링귀스틱,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8개 국어, 10개 국어는, 생활 언어는 적당히 할 정도로 졸업을 시킵니다.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언어라는 거는. 그리고 졸업 전에 저희는 전국 8도 국토 대장정을 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경상도에 태어나면 경상도만 알고, 전라도에 태어나면 전라도만 알고, 저희는 다 누벼서 진짜 한국인의 미래 리더는 저는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당파 싸움 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지 않고,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리더가 나와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500년 전 저희 당파 싸움이 지금도 우리가 민족의 얼과 전통을 이어받아서 서로 죽일 듯이 복수 혈전을 하고 있죠. 이래서는 한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서로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 문제가 너무 그냥 강원도에서만 크고, 서울에서만 크고, 충청도에서만 크고, 여러 방면으로 친구들도 사귀어보고 교류를 해야 되는데, 한국 이 코딱가리만한 땅에서도 저희는 교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플라토에서만큼은 졸업 전에 전국 8도 국토 대장정을 통해서 한국부터 이해해라. 글로벌 따지기 전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 27개국 플러스 3개국에서 여기가 그리스인가요? 네. 다양한 곳들, 독일도 있고 뭐 좋은 곳들로 애들이 이제 졸업 전에 다 다니는 거죠. 보시면 EU 보면 이렇게 미국보다 훨씬 다니기 쉽습니다. 여기가 차로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요 일주를 이제 하는 거고요. 여러분 꼬마 때 읽으셨던 80일간의 세계 일주 있잖아요. 저희는 90일 동안 미국 50개 주를 탐방하고, 세계까지 안 가도 돼요. 그냥 미국 50개 주만 다니더라도 90일이면 충분하고요. 90일 석 달 동안 관광 비자로 될 수 있는 동안 여기 보셨다시피 유럽을 다 다닙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대학교에 가기 전에. 그때 생기는 관점과 경험과 체험은 평생 가게 될 것입니다. 자, 미국 주들이죠. 이제 보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워싱턴, 오레곤 뭐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50개 주를 다 90일 동안 다니고 졸업을 하는 게 플라토의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는 이제 1월 달이 되면 1월에 할 때는 또 방문을 하게 되는 거죠. 세계 최강 기업 애플 본사도 방문을 당연히 하고요. 사고력이 늘어야 사고를 친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학생들이 남들이 만들어 놓은 포장된 지식을 받는 동안 미국 학생들은 생각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자발적 참여, 토론에 의한 학습, 스스로 탐구한 학습, 장문력, 발표력, 논리적 사고가 중요시되는 교육을 받습니다. 한국이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하는데, 교육열이 높다고 하는데 노벨상 한 명밖에 못 받았죠. 지금 다 뮤트로 해주세요. 네, 뮤트로 해주시고요. 자, 요거 보겠습니다. 플라토 스쿨에 있는 거, 플라토 스쿨에 없는 거. 자, 1. 저희 문제집이 없고요. 문제집 풀이는 공부가 아닙니다. 점수가 공부의 끝이 아니니까요. 저희는 과외가 없습니다. 과외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외가 필요한 이유는 학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외가 필요한 거고, 학교 진도를 못 따라가는 애들 때문에 이제 과외를 하고, 한국에서 이제 선행을 하려고 하죠. 남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결국 돈 있는 사람들만 선행을 하고 돈 있는 사람들만 공부를 잘하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결국 돈이 공부의 능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교실벽이 없고요. 교실에 가둬놓고 조용히 시키는 학교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자유롭게 교실벽 없이 다양한 친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 부분에서부터도 저희가 완전 차별화. 지금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중고등학교는 일본에서 카피한 거 아시죠? 네, 학교 모양이 일본식 그대로입니다. 굉장히 친일파스럽죠. 그것조차 지금 못 바꾸고 있어요. 저희는 기러기 아빠 없습니다. 이산 가족이 되어 가정이 해체되는 것은 교육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희는 낙오자가 없습니다. 점수를 계급으로 만들어 낙오자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똑같은 과목 듣지 않습니다. 학년은 같아도 절대 똑같은 과목을 듣지 않고 그 아이의 맞춤식으로, 비스포크 아시잖아요, 여러분. 비스포크예요, 공부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합니다. 점수 최고주의 아닙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그거 100점 A 뿔뿔 뿔납니다. 제가 뿔하려고 그래요. 지금 화가 나요. 1등 없습니다. 1등은 지극히 유치한 개념이에요. 공부에 1등 뭔 소리예요 이게 지금 21세기에. 자, 보시면 저희는 조기 졸업도 가능하고요.
이수해야 될 과목들이 다 되고 점수가 되면 굳이 12학년까지 안 해도 되고 11학년에 조기 졸업해서 대학교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 제가 이제 6학년, 6, 7, 8학년이 이제 중학교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100명 정도 일단 저희 목표를 해놨는데 올해는 뭐 25명부터 시작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유동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막 폭발적으로 막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막 왔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또 그걸 할 수도 있겠죠. 고등학교는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9월부터 학기가 시작이 되고요. 미국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트랙이 있어요. 프리로, 프리매드, 프리비즈니스 해가지고 미래 변호사나 정치가가 되고 싶어요. 미래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의술 쪽으로 가고 싶어요. 미래 비즈니스나 창업이나 어떤 그런 쪽으로 가고 싶어 해서 트랙으로 나눠가지고 프릴로 그래서 이제 그런 때는 뭐 미국 상원의원, 미국 주지사회 미팅도 주선을 하고 대형 로펌 출신들의 어드바이저, 국내 김현장과 같은 초대형 로펌과 협력을 하는 거죠. 이미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맞춤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프리메드 당연하죠. 미래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대학 병원도 연결도 하고 해외 병원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 비즈니스는 각 미래 CEO나 임원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중학생 때부터 그러한 방향 쪽으로 공부를 시키는 거죠. 플라토의 목표는 자 한국 교육은 오로지 스카이 입학이 목표예요. 입학만 되면 여러분 뭐 학원 고등학교 선생님 다 뭐 인연 끊습니다. 뭐 다시 안 봐요. 그냥 사요나라입니다. 예. 바이바이 굿바이. 스카이 입학이 목표죠. 플라토 스쿨은 여러분 스카이 입학이 목표가 아니에요. 글로벌 기업 입사가 목표입니다. 저희는 저희 출신의 아이들이 세계 최고의 기업에 가서 성공하기까지가 저희가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한국 고등학교나 학원은 그냥 입학 만약 떨어지면 아이고 뭐 학생이 안 됐네요. 끝입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평생 그 아이가 입사할 때까지 저희가 함께 돕죠. 요건 이제 아까 설명드렸고 포커스가 인문학, 뭐 세계경제, 첨단과학, IT다라는 거 보시면 저희가 국어 교육을 시켜도 진짜 국어 교육은 점수가 아니라 창작이에요. 시집 써보기, 기획문 쓰기, SF 소설 써보기, 웹소설 써보기 이게 진짜 국어 교육이에요. 자 사지선다형 이것은 기획문인가 설명문인가 저는 이거 쓰레기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문제집 장사, 학원 장사 시켜주는 게 지금까지의 국어 교육, 잘못된 국어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어. 자, 말 한마디 못하는 영어가 뭐가 중요해요? 영어 연극도 올려보고, 영어 시집도 써보고, 영어 작사도 해보고, 노래. 영어로 자기소개하고, 영어로 발표하고, 영어로 질문하게 하고. 이게 완성입니다.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 영어를 활용을 해서 적소에 내가 막 써먹고 외국 애들과 싸우고 붙고 해야 되는 게 영어 교육을 하는데 한국 영어 교육은 아시겠지만 미국인도 틀리는 영국인도 틀리는 가장 기형적인 무인도형 문제들이에요. 자, 수학 교육 여기 제가 더 자세히 안 적어놨지만 저희는 수학 공부를 시킬 때 예를 들면 페르마의 정리를 4명 1조로 해가지고 많은 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해보고 증명을 해보는 나중은 그다음 네. 과학교육 뭐 이제 과학교육 같은 경우도 실험 중심의 화학 뭐 생물 물리가들이 있겠죠. 드론도 이제 배우고요. 드론은 이제 산업이죠. 무기 방위 산업이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드론 전쟁이 한창인데 이미 한국만 뒤쳐졌다. 한국만 뒷북인 거예요 지금. 저희 플라토 애들은 절대 뒷북 안 칩니다 저희는. 그래서 애플과 맥 둘 다 해보게 하고 컴퓨터 조립도 배우고 해부도 배우고 코딩 능력, 애플 워치와 안드로이드 삼성 워치 활용법, 모바일 수업, 유니티 게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기본 지식, 앱도 개발해보고 웹도 개발해보고 해킹도 배워보고 이게 아시겠지만 이런 교육들이 지금 한국 공교육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저희들은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역사 교육 너무 중요하죠. 근데 저희는 세계 역사 교육을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27개국 저희는 돌아요 실제로. 그리고 미국도 50개 주 다 돌면서 미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버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든 것을 가서 봅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육이죠. 자, 미술 교육은 애들한테 어릴 때부터 전시회를 하고 그림 경매까지 해서 아티스트로 키우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보시면 11살짜리 피카소, 이 친구 미국 초등학교 5학년생인데 완전히 지금 활약하고 있어요. 이 친구 만들어진 거예요. 어찌 보면 어른들이 만들어주니까 되는 거고, 물론 그림을 좋아하는 거지만 그림 좋아하는 우리 플라토에서의 이런 미술 수업들을 통해서 그림 전시회도 하고 온라인 경매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해외로 아티스트 키워주는 건 결국 어른들의 몫이에요. 학교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왜 미국에만 이렇게 미국이 키워주는 거예요. 음악 교육, 음악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오케스트라도 해보고. 저스틴 비버가 음악 저작권으로 2,500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젊은 친구인데 이게 왜 한국에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기 오지 말란 법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양자 컴퓨팅, 이게 이제 뭐 양자를 삼아서 이제 뭐 홍길동 얘기가 아니라 이제 퀀텀 컴퓨터. 현재 컴퓨터가 이렇고 양자 컴퓨터는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 양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큐비트를 연산해서 슈퍼컴퓨터로 몇 시간 만에 계산되는 게 곧 나옵니다. 이게 양자 컴퓨터링이 되면 차세대 배터리 개발, 우주 탄생 비밀 연구,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8비트에서 64비트로 가면서 무지막지하게 세상이 발달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 이 양자 컴퓨터를 해야 되는데 이 교육을 하는 기관이 지금 한국에서 대학교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라톤은 이거를 합니다. 당연히 전기차 산업 교육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테슬라 전기자동차도 구매를 해서 타보기도 하고 전기자동차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도 배웁니다. 장비들은 저희가 최신 좋은 장비들을 마련해서 아이들이 결국 갖고 놀아봐야 돼요. 놀면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브레인 스포츠 교육 해가지고 바둑, 장기, 체스, 그리고 보드 게임까지 중학교 프로그램에서는 이게 많이 중점적으로 지능 개발에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능 자극을 하려고 하고, 워런 버펫이 이 주식, 즉 회계와 회사 분석의 달인이죠. 가치 투자 분석 이런 것들도 충분히 기초적인 공부들을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킬 수가 있고요. 지금 보여드린 건 이제 플라토 대학에서 12가지 파이낸스 분석 능력, 그래서 뭐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대학교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하지 않는 거고, 반도체 산업 교육해서 삼성 반도체 공장도 방문해보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반도체가 왜 이런지 실제 이런 사례들도 조금 더 깊이 있게 퀄컴 회사도 방문해보고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AI 공부도 있고, 코딩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썬 인공지능을 하는 자바, 뭐 스위프트, C++, C#죠. 이런 C++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코딩 교육의 결국 그 다음 단계는 단지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기초적으로 파이썬이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보시면 이걸 공부하시면 다 수학 방정식 그리고 영어예요. 즉 영어를 못하고 수학을 못하면 코딩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랑 수학이 중요한 겁니다. 우주교육 해서 저희가 스페이스X도 이제 직접 방문을 해보고, 제프 베조스가 만든 블루 오리진도 가보고, 우주 산업은 앞으로 굉장히 큰 산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저희가 놓치지 않고 진행을 하고, 참고로 저희가 매월 1회 자녀 모니터링을 심리 상담사를 고용을 해서 학생들이 행복한지 지금 불만족한지 그걸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래야 부모들과 우리가 적극 대항을 할 수가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대학교 프로그램은 이제 4년제로 이제 되어 있는 거고, 뭐 등등등 있고, 플라토 고등학교의 경우 이제 두 가지 트랙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플라토 대학, 그러니까 미국 대학이 너무 등록금이 비싸기 때문에 플라토 대학에 가고 싶은 학생들을 준비하는 반이 있고, 또 다른 반이 바로 아이빌리그 준비반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빌리그 가고 싶습니다 하면은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SAT2, AP 모든 점수들을 뽑아서 아이빌리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립니다. 요건 뭐 아까 말씀드린 거 가지고, 교육은 내일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하는 게 아니고 내후년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의 교육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켄트김이 누구냐 했을 때, 이게 제가 이제 UN
노벨상을 받으셨던 데이빗 비슬리 전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이자 빌 클린턴 대통령의 절친이죠. 여기 이제 설민석도 있고 우리 임영준 소장님 한국 UNWFP 소장님 하셨고 지금 기니에 가 계신데 반기문 총장님도 오셨었고 제가 이제 MC를 봐서 제가 UN 혁신본부 여기 보시면 이노베이션 엑셀러레이터 있죠. 혁신본부 어드바이저입니다. 그래서 그때 독일 뮌헨에 있는 구글에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했기 때문에 UN 경험까지 있고 그래서 플라토 혁신 스쿨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스쿨을 대한민국에 만들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초대 저희 학교 총장님은 닥터 존 에그뉴로 스탠포드 교육학 박사님을 받으시고 초창기 마이크로소프트 초창기 창립 멤버세요. 그래서 제가 점 찍어 놓으신 분이고 뭐 여기 이제 그 캐롤 우리 하경화 대표님도 계시고 우리 전영준 이사님 우리 캐나다 디렉터도 계셔서 지금 플라토 스쿨 굉장히 챌린징하고 도전적인 것이지만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합니다. 11시 지금까지 이제 끝이 났고요. 여기까지 뭐 간단한 질문들 한번 받아볼까요? 여기까지 끝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들 다른 분들 뭐 질문들이라든지 뭐 느낀 점이라든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네, 뭐 채팅으로 남기셔도 되고요. 네. 딱 1시간 동안 해드렸습니다. 참고로 저희 그 플라토 스쿨 해가면서 저희가 만든 메타버스 디아드나 메타버스 밀리버스도 굉장히 활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 초등학생이 모이는 메타버스 디아더 등등등 이렇게도 될 것 같고요. 재미난 게 제가 메타버스를 지금 플랫폼 2개를 런칭을 하고 지금 1년 동안 열심히 뛰고 있는데 한국에서 메타버스 이야기를 하면 다른 분들이 많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냥 듣고만 마세요. 왜냐하면은 아직 이 분야가 어찌 보면 이제 대항해를 시작한 건데 플라토 스쿨에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절실하게 필요로 하시고 피부에 와닿게 우리의 자녀 내지는 내가 아는 지인의 자녀들이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거의 10,000% 지금 공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셨고 누군가는 해주기를 바라는데 아시겠지만 이거는 한국 정부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한국 정부는 5년마다 바뀝니다. 민주당이 됐다가 국힘당이 됐다가 널뛰기예요. 그러면 또 뭐 바뀌고 그러면 부모들이 여기를 갔다가 저기를 갔다가 뭐 외고 없앤다고 했다가 자사고 없앤다고 했다가 정신이 없고 거기에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고 학생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교육을 개혁할 수 있는 거는 한국 정부도 아니고 한국 국민도 아니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파스테르 우유 민사고를 만드신 분이에요. 민사고 한 학교가 대한민국의 인식을 바꿨어요. 와, 한국에서 막바로 미국 대학교로 갈 수 있구나. 그런 인식을 바꾼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거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지만 제 인생의 귀결점, 뭐 메타버스는 어찌 보면 사업이고요. 제 인생의 귀결점은 결국 대한민국의 가장 세계 최고의 혁신 스쿨. 제가 하버드를 나온 이유는 하버드에다가 많은 학생들을 제가 이렇게 아이블리그에 넣어주기도 하고 한 거에 있지만
하버드를 홍보하고 하버드가 최고라는 거를 널리 설파하는 게 아니라 하버드를 뛰어넘고 대한민국에 세계 최고의 스쿨을 만들고 죽는 거, 이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죽을 때까지 임채무 아저씨가 지금 저기 그 놀이공원 만들어 가지고 올인하고 계시잖아요. 좀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임채무 아저씨 이름이 채무라 가지고 채무가 많아지는데 저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어떤 지천명, 하늘이 주신 각자 사명이 있는 거, 인간은 각자 사명이 있는데 제 사명 중에 이게 제일 큰 사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인재들이 질문이 우수한 학생을 모집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이거는 뭐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죠. 예, 우수한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모이신 분들은 소개 개념인가요? 아니면 파트너십을 만들기 위함인가요? 했을 때 둘 다이죠. 이거는 이제 줌으로 오늘 처음 이제 이렇게 첫 그거예요. 첫 그거지만은 이제 여러 파트너십도 맺고 도맹도 맺고, 어떻게 이 큰 뜻을 저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힘을 합쳐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소개도 하고 파트너십도 맺고 둘 다의 개념입니다. 네. 깜짝 놀란 거는 네, 정말 어렵죠. 어려운 일을 꿈꾸고 그거를 해야지 뭐 멋이 있는 거지. 그냥 쉬운 거 하는 거는 뭐 제 입장에서 솔직히 그냥 하버드 나와서, 저는 대학교 졸업도 전에 삼성물산 부사장님이 삼성에 와라, 뭐 BCG 와라, 뭐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때 그것을 안 가고 제가 참 인생을 다양한 경험을 한 이유가, 신앙적 고백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경험을 주시고 많은 시련을 주셨던 이유는 결국 인재를 만드는 정말 좋은 학교를 만들려면 그냥 삼성에서만 뭐 20년 다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만 다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다양한 경험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함께 계신 분들 같이 이렇게 해서 발대식이 아니라 9월 개학, 9월 개교입니다. 네. 9월 개교를 목표로 지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학생 모집과 설명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조만간 전국 투어, 전국 지방을 다니면서 전라도, 뭐 경상도, 강원도를 다니면서 전국 맘카페, 그리고 오늘부로 저희가 전국 80개 도시 시장님, 서울 25개 구청장님, 도지사님 다 저희가 그 해서 우편 발송도 하고, 전국 맘카페, 각 모든 맘카페 대표님들 포함해서 전국 다니면서 투어로 플라토스쿨 입학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주민관 그 소통 테이너님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나 정치적인 게 많죠. 맞습니다. 네. 한국 사람은 뭐 어쨌거나 이게 신라와 백제 고구려의 삼국시대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북한이 고구려고 이제 뭐 우리 전라도가 백제고 신라 이쪽이 이제 경상도, 이게 아직까지도 돼서 당파 싸움이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플라토스쿨에서만큼은 그거를 상속하고 싶지가 않아요. 지역 감정을 상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훌륭한 말씀이면서 저희들도 도전을 받는 마음으로 올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깃발을 올리고, 그쵸? 여러분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인재 지금 출산율이 너무 떨어져서 거의 멸종으로 가고 있는 민족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한 명의 인재가 보셨잖아요. 애플 스티브 잡스가 한국의 코스피보다 더 커요. 한국 코스피보다 훨씬 한 회사가 매출이 더 큽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예. 추천해 주신 분 여기 지금 노영호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미랄들이 돼서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그거를 미래에 남겨서 인재들을 만들어내는, 저는 민사고 보면서 정말 민사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민사고에서 우리가 더 그 다음 단계 세계 최고 혁신 학교, 참고로 플라토스쿨은 한국인만 받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도 오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 외국인 인재들, 지금 하버드가 미국의 아이비리그들이 전 세계 인재들을 다 빨아먹는 거예요. 돈 보세요. 돈 갖다 바치죠. 인재 갖다 바치죠.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깔때기처럼 진공으로. 예? 한국에 돈 아무리 뭐 삼성에서 뭐 팔고 현대 자동차 팔아도 대한민국 임원들은 모두 다 그 돈을 미국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MIT다 뭐다 해가지고 결국 그게 외환 낭비인지 아니면 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뭐 막을 수는 없겠죠. 예, 그게 외환 낭비라고 할 수도 없고 그만큼 고급 퀄리티를 하면 사람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플라토스쿨에 미국 애들이 많이 오게끔 여기가 더 인재로 그렇게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9월이 입학식이면 많이 분주하게 마케팅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9월 시작을 목표로, 시작이 반이라고 해서 또 우리 한국인이 어떤 민족입니까? 또 우리가 한다면 하는 민족이고, 뭐 우리가 성수대교 하다가 이제 부실공사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거나 사람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면 좋은 분들이 모이면 충분히 가능하고 이거를 1년 늦출 수도 있어요. 근데 왜 9월을 하냐면 아이들을 살리고 싶기 때문이고요. 1년 동안 아이들의 인생을 낭비시키고 싶지 않아서 빨리 아이들한테 플라토 교육을 시켜주는 게 한 명이라도 더 살린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준비를 합니다. 네. (11시 11분이고요) 뭐 오늘 더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뭐 이제 시작이 되어서 설명회도 이제 구리 쪽에도 저희가 한 2,000평짜리 아트 갤러리에도 또 함께 하고 소망이 아니라 사명이며 오늘 들으신 분들이 해서 저희 메타버스 비즈니스도 이 플라토스쿨에 다 활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초등학생들이 메타버스 디아도로 오고 또 우리 플라토스쿨 연결이 되고 이 학생 목표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얘기 중에 있어요. 그래서 작게는 학년당 25명, 많게는 뭐 100명. 근데 그것도 봐야겠죠. 그래서 작게 아직 딱 픽스한 건 아니고 굉장히 유동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유기적으로. 네. 네. 일단 11시 13분이라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나머지 궁금한 사항이나 있으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문들 좋으시면 저희가 또 더 보강을 하고 줌 강연에는 쭉 더 지속이 되고 오프라인으로도 저희가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